시간이 올해 얼마나 된 거지? 네? 이제 얼마나 된 거지? 저 중1 때부터 배운 거 같은데. 그치. 수학 원장님이랑도 배운 적 있어? 네, 잠깐 있었어요. 충실하게 잘했어. 좋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우리 지원이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구문 분석하는 거 이거 이제 앞에 영상에 다 이제 같이 할 거고요. 요거 대신에 이제 누적 단어가 빠졌잖아요. 제가 누적 당연히 이제 일단 안 하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제가 하나 더 생겼네 하지만 단어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좀 있으면 시험 대비 테스트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여러분 2학기 중간 보죠? 보는 학교가 있는데? 명의. 네, 명인만 보고 명인. 끝나요. 자, 그 과제 해보세요. 그거 과제 이해하는 방법, 과제 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그냥 하시는 거고. 자, 일단 분량은 올 때마다 두 지문이에요. 두 지문. 한 장이 아니라 두 지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뒤로 가다 보면 한 지문이 길면 뒷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 장이라고 기억해버리면 그렇게 한 지문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문인 거예요. 근데 보통 앞에는 다 그냥 한 페이지 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장씩인데 뒤로 가면 더러 한 장 반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답니다. 아무튼 두 지문이세요. 자, 과제하는 방법 봐요. 자, 이 과제의 목적은 당연히 두 가지예요. 해석을 기르는 것 플러스 어법에 대한 이 틀을 마련하는 건데 고등학교 가시면 이 문법 문제가 아니라 보통 어법이라고 해요. 문법이랑 어법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I am, I is. 이건 M이 정답이죠. 이건 이 문장이 어떤 문장에 포함되던 간에 상관없죠. 맥락이라는 게 상관없이 무조건 I는 M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약속되어 있는 건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왜요? 이것도 해석이 되고 이것도 해석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이 문장만 가지고 풀 수는 없고 맥락을 살펴야겠죠. 이렇게 맥락을 살펴야 되는 문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보통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시면 어법을 주로 배우게 되고요. 어법을 배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해석이에요. 자, 그럼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전에 그 문장이 되게 길 거예요. 한 문장이 3줄, 4줄 되거든요. 구조 분석이 되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비 9일 전까지 잘 가져갈 거고요. 제가 충분히 잘 연습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 해석 과제를 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구조. 뭐 여러분 사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해주시고 내신 때 다 해봤을 겁니다. 주어 표시 당연히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장의 가장 중심되는 뼈대죠.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모든 문장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동사죠. 동사 빼고는 다 없을 수도 있어. 그렇죠? 심지어 주어도 없을 수 있지 않아요? 명령문이거나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동사가 없는 문장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동사는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당연히 정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문장의 진짜 뼈대가 되는 동사예요. 이거 표시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어나 목적어나 목적
목적격 보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굳이 다 표시를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되고 얘는 대신 이건 선택적입니다. 대신에 특수 구문을 하셔야 돼요. 특수 구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 뭐 가주어라든가 가목적 같은 거 있죠. 가주어는 뒤에 당연히 뭐 나와요? 진주어 나오겠죠. 이런 표시해 주셔야 되고 가목적어 부분은 무조건 뒤에 목적격 보어 그리고 뒤에 진짜 목적까지 다 구별해서 표시해 줘야 돼요. 혹시 그럼 가목 지목 부분 대략 알고 있나요? 네, 그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 표시는 이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요한 것 세모는 뭐예요? 접속사 너무너무 중요하죠. 동사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만 잘해도 어법 문제는 거의 다 풀어요. 이 두 개만 잘해도 거의 다 풀어요. 그래서 접속사 표시 반드시 하시고 자 우리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정동사와 접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 우리가 기초학습을 안 한 편이라서 여러분 한 문장에 있는 정동사의 개수는 그 문장 내에 포함된 접사의 개수보다 어때야 돼요? 어때야 될까요? 한 개가 더 맞아요. 많아야 되죠. 맞죠? 동사는 접속사보다 한 개가 무조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정동사를 쓸지 안 쓸지는 그 문장 내에 포함된 접사 개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접속사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숨는 경우도 있죠. 생략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배워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랍니다. 뭐 이미 대략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 접속사였고요. 다음은요. 수식어예요. 수식어니까 수식이죠. 수식어구들은요. 형용사나 효용사구나 효용사절이에요. 효용사절인 건 당연히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효용사구는 보통 뭐예요? 전명구로 대표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 또 부사도 마찬가지.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구 역시 전명구로 대표할 수 있답니다. 부사구. 이 정도 되는 거 다 소괄호 표시하실 거예요. 소괄호 표시하실 거고요. 자, 만약에 관계대명사, 관계사절이 들어있다 그러면 관계사랑 동격도 마찬가지예요. 동격 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게 만약 존재하면요. 요거 당연히 세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식이잖아요. 묶을 거고요. 뒤에 당연히 뭐 주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관계사가 있다면 선행사가 존재하겠죠. 선행사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앞에 붙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명사 시간에 배웠어요. 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해석상 선행사에다 반드시 화살표로 찔러서 표시해 주세요. 선행사 파 연습하는 겁니다. 선행사 파 연습하는 거예요. 관계사나 동격뜻은 앞에 수식을 받는 대상 명사에 반드시 화살표로 밑줄을 해주세요. 제가 부사절을 안 적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막 if 나오면 이것도 부사절이잖아요. 막 이런 거 억지로 다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은 빼고 부사는 구까지만. 근데 해명사는 묶는 이유가 지금 본 것처럼 수식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연습 때문에 묶어서 표시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명사 중에 역시 긴명사 있잖아요. 명사 구 누구요? 투부정사나 동명사 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나 명적 대수로 대표되는 6개의 명사절 있잖아요. 그 명사절 같은 경우는 다 대괄호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서 이게 통째로 뭐가 됩니까? 통째로 주어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자, 통째로 이 경우는요. 절 자체가 문장 성분을 갖게 되는 게 명사구가 갖게 되는 문장 성분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게 보어가 될 수도 있죠. 이게 목적어가 될 수도 있죠. 명사는 3개잖아요. 요거 표시해주세요. 그게 통째로 문장의 주어인지, 통째로 보어인지, 통째로 목적어인지. 여기까지만 해주면 연습 잘 올라가면
고등학교 가면 해석 못할 거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제. 이제 여러분 과제하는 거예요. After World War was the second니까 전명기니까 수식어구라서 못 그럴게요. 그리고 뒤에 armies가 주어가 되겠죠. 그 Gerald가 동사 정동사네요. 뒤에 목적어 있는데 자 목적어 길죠. 어디까지예요? Many hungry, homeless children. 뭐 많이 길진 않네요. 적당히 긴 건 다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요. 뭐 목적어죠. 근데 명사 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목적어 표시는 옵션을 선택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and 접속사고요. 다시 placed가 나왔어. 자, 이 경우 여러분 지금 뭡니까? armies 동사 and armies placed니까 경렬 구조죠. 경렬 구조일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넘버링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1, 2, 3 하고 넘버링을 붙여주세요. V1, V2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 자체로 어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in large camps니까 전미용구 다시 부사구죠. 요거 묶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해석을 아래에다 쓸 건데 해석은 무조건 무엇? 직독직해로 하는 겁니다. 직독직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직독직해가 단어 수준은 아니고요. 문장 성분 단위로 깎아주면 돼요. 주어 뭐뭐뭐뭐는 뭐뭐다 뭐뭐뭐를 뭐뭐뭐에서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2차 세계대전 후에 군대들은 모았다 많은 배고픈 집 없는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을 넣었다 큰 캠프에 넣었다 그 정도 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직독치기를 보통 시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위반 같은 경우는 번역기를 써서 돌려오는 친구들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직독치기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 상위반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그러면 수능장 가서 의역할 거예요. 막 우리말 어순을 바꿔서 막 다시 한번 막 이해하면 안 되죠. 다 직독치기 하면서 이해 가야지 시간에 안 쫓기고 1등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독치기로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보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슷하죠? 원래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두 질문 해오시면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 요거 끝. 그러면 이제 과제 해오면 제가 구조 분석할 거예요. 여러분 해온 거랑 맞춰서 저랑 똑같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거고요. 해석은 제가 여러분께 시킬 겁니다. 그리고 해석 발표를 할 때 본인이 해온 걸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칠판만 보고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와주세요.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라이팅으로 갈게요. 우리가 근데 이 얘기 안 나눴죠. 우리가 한 달 요 평가하는 얘기 못했죠.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안 했지. 그러고선 바로 휴가가 들어가고 7월이 끝나버렸죠. 뭐 어쨌건 선생님이랑 올해 말까지는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민재부터. 민재야, 저희 이제 한 달 수업 거의 돼가잖아요. 거의 됐네. 이렇게 말바람 할 수 있나? 써야지 손해를 들어야 되나? 혹시 이런 거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좀 불편한 점이나 힘든 점이나 이런 것들 혹시 있을까? 이걸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랬구나 싶은 거 무조건 다 바꿔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수업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지 제가 막 제 지식 뽐내거나 제 속도 막 저 혼자 달려가려고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야 이 수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낀 게 있군요. 막 집에서 샤브를 끈질 거야지. 재밌나? 없어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매달 물어볼 테니까 있으면 꼭 말해줘요. 자, 민준이는? 쉬는 시간이 15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몇 분인데요? 10분. 맞죠? 제가 10분 조금인데 좀 적어요. 네. 그죠? 맞아요. 막 하루에 50분 수업하고 10분 주는데, 그죠?
그럼 막 2시간 수업하면 20분 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막 중간도 10분뿐이 안 주고 막 수업도 끝날 때까지 막 해버리고 막 그죠? 그럼 막 다음 선배들 와고 막 문 앞에 서서 모이고 있는데 막 혼자 신나가고 수업하고 나만 집에 가고 싶은데 그죠? 근데 근데 이걸 자 빈진이한테 동의하시는 분? 괜찮아 제가 한번 들었다 오케이 너는 시업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민준이에게 힘을 주실 분. 자 그럼 민준이만 15분 쉬는 걸로 할게요. 수업은 시작될 거니까 편안한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쉴게요. 원래 기용센 때 15분 줬죠. 많이 줬다고 했어 그치?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혼날까봐? 눈치 봐요? 응. 지원아 혹시 민준이 발언에 할 말 없어요? 아 근데 수업이 30분 줄었는데 똑같이 15분 쉬면은 우리가 15분을 쉬고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예비고일 체제라서 수업이 2시간 줄었잖니 2시간 반 되니야 20분 놔둬주지 난 30분도 줄 수 있어 오. 같이 막 코로도 갔다 올 수 있어 가끔 드릴게요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15분을 가끔 드리는 걸로 또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시연아 말씀해 주세요. 클리닉 갈 때요. 영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영상 쌤이 이거 한 페이지 그냥 다 내주시죠. 맞아요. 통째로 돼요. 근데 뒤에 그 모의고사 종결자 문제? 하려면 생각보다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고. 걸려요. 일단 동의하시니까 혹시 나는 시간이 남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 시간이 남아요. 전해주세요. 그래서 영작 낼 때 약간 음. 어렵거나 긴 거만 조금 모아서 오케이 했으면 좋아요.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냅두되 영작을 그럼 반으로 줄일까요? 아니면 괜찮겠어요? 그냥 어려운 문제. 맞아 어려운 쉬운 문제만. 건데. 이 클리닉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실력 상승과 두 번째는 가둬두기 위함인데 미안해요. 이게 근데 그래도 맞아요. 이게 나아요. 최선은요. 가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요. 오케이. 게다가 맞지. 우리 개념 문제까지 암기하는 시험까지 보면 너무 부족하고 뭐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그날 과제 그 클리닉 전체 양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할 거고 한 절반 정도로 일단 조정해 볼게요. 하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남는지 딱 괜찮은지 한번 그때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 바로 다음 시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말씀 고마워요. 또 있어요 혹시? 네. 다음은 지원아. 별로면 있긴 있는 거 별로면 서너 개 있는데 말 안 하고 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없어. 너무 좋은데 그 선생님이 이건 선생님 수업에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내년 되면 선생님 바뀌는 거. 바뀌나요? 바뀌냐고요? 네. 지금 이번에 바뀐 건 천지지변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을 하려는 그게 라이브럴 같은 건데 우리 학원은 무조건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케미가 맞고 아이들의 권위에 사실 되게 많이 귀를 기르는 학원이라서 계속 맞으면 쭉 가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대평고 학생들을 고1 때부터 졸업까지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데려가기도 하고요. 서로 사랑합니다. 누가 한 명이 이제 분노하면 깨져요. 그래서 저랑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하시면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랍니다. 이렇게 지원이는 선생님 바꿔달라. 알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선생님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랬죠요. 저도요. 저 지금 대학 그냥 보내고 싶네요. 마지막 우리 현우 동생님.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어요. 기분 나빠? 왜 있어? 자, 뭐가? 저는 없어. 있을 거. 치 찾아보세요. 왜? 치 찾는 거. 뭔지 안 나온 사람 털면 나오잖아 다. 뭔지 한번 내보자. 바로 어떤 거? 몰아보는 게 있잖아요. 응? 바로 한 번에 막 몰아보는 게 그래서 안 하잖아 이제. 안
아니에요. 받았잖아. 오늘 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단어 우리 아니. 여기 봐봐. 오늘 20일, 20일이야. 그럼 다음 시. 다음은 23, 24. 이거 개꿀! 다음에 물어보지 않아요? 왜? 맞나? 근데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럼. 맨날 확인하는 것과 확인 안 하다가 확인하면 더 뒤통수 맞는 건가? 그럼 나중에 확인할 바에 지금부터 그냥 상준아 누적을 해라 이 말씀이세요? 둘 중에 선택한다면 만약에 이분법으로 그냥 누적을 계속 해가거나 아니면 안 하다가 갑자기 어쨌든 예고는 미리 드릴 거예요. 한 10개 정도 묶어서 10개요? 응. 그러니까 20일부터 30일까지 만약에 누적하면 4개만 모아요. 4개만 묶자고 아니 그러니까 누적하면 4개씩만 4개씩만 하는 거냐고? 뭐가 4개씩이야? 그랬으면 좋겠다. 4개? 일주일에 4개? 아니 그러니까 누적해서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누적 지금대로 하면 네. 지금대로 하면 4개씩 하냐고? 그러니까 4개씩만 누적할 거냐고? 아 쭉 안 가고 그럼 방금 본인이 생각해낸 방법이에요? 바로 건의를 저한테 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일, 22구 다음 시간에는 21, 24, 그 다음에 25, 26, 그 다음에 29, 28.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오빠 역시 똑똑이야. 그러면 4개씩 누적할게요. 대신에 그럼 끝난 건 끝난 거고 돌아보지 마라. 알았어요. 4개씩 누적이고 뒤돌아보지 마. 그래 이렇게 하고 뭐 책 한 바퀴 두 바퀴 더 돌리면 저 기존보다는 낫죠 훨씬? 좋습니다. 그래도 전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4개씩이라도 묶어줘서 고마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근데 어차피 너 지금 했을 텐데. 말 바꿀 거예요?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네. 좋아요. 현이가 아주 정답을 내놨어. 이렇게 어떻게 봐? 아빠는 이렇게 한다니까 되게 아쉬워. 이상하죠? 아쉬워한다고? 10개씩 보고 싶어요? 그런가 봐요. 그럼 서울대 가잖아, 서울대. 우리 서울대 안 가고 서울대 이런 데만 가면 되죠? 그 정도 괜찮아요? 인서울까지? 그럼 우리 숙명여대 갈까? 여대는 안 돼요? 알았어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5분은 가끔 드릴 거고 클리닉은 영작의 절반이 될 거고 단어는 4개씩 묶어서 가서 뒤는 안 볼게요. 그리고 다음 달에 얘기해봐요. 받고 다 이제 영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이 다음부터는 과제가 쉬워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데가 사실 제일 빡세요. 최근에 한 두세 번 한 데가 이 정도는 거의 고등학교에서도 엄청 난이도 높은 지금 영작 문제가 되거든요. 하는데 힘들었죠. 괜찮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앞반에서는요 건의 중에 뭐가 나왔냐면 영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영작을 하는 거에 대한 사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각 파트마다 문법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거는 시간의 부사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라 사실 설명할 게 없기는 해요. 쭉 넘어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젠가 당분간 다 괜찮겠다.
다 배운 거라서 여기 설명은 할 수 있네. 그 문법적인 게 또 없네. 문법적인 거 다 끝났나 보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진짜 앞에 했어요. 만약에 그 앞에 거를 예를 들면 한참 관계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관계사에 대해서 그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는데 이걸로 영작을 해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답답하겠죠. 그럼 제가 그런 아이들의 이제 그런 가려움을 긁어주려면 관계사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문법을 2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산만해지고 어려워요. 게다가 다 습득하기도. 그래서 이건 영작이기 때문에 문법 어법적인 얘기는 빼고 영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이런 거에 대한 설명 말고 그럼 혹시 어순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면 되겠냐 했더니 그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다가 여러분도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를 듣고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과반수 정도가 되면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지금대로 할 거예요. 그럼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하는 대로도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혹시 괜찮아? 오 멋져요. 그럼 이제 얘기 좀 들어봐요. 사실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는 첫 번째 그래도 나온 게 이 교재는 영작을 할 수 있게끔 거의 순서를 좀 맞춰놨죠. 지금 보시면 잘려있고 직독직해가 거의 돼 있어요. 만약 이게 직독직해가 아니라 우리말 어순으로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작, 고등학교 가서 우리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등학교 시험에서 맞기 위함이니까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영작, 서술형을 잘 맞추려면요 2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어낼 때 우리말의 어떤 말을 먼저 적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어순의 이해가 가장 크겠죠. 맞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 어순을 못 맞추면요 고등학교에서는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가 있고 100점이 있는데 어순이 틀리면 그냥 빵점이에요. 그래서 어순이 가장 토대가 되는 겁니다. 어순은 뭐예요? 주어를 뭐부터 써야 될 것이며 동사를 쓰고 근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어떤 걸 어떤 순서대로 채워 넣을 것이며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기 전에 또 뭔가가 있으면 뭘 먼저 채워야 되며 목적어 뒤에 또 어떤 것들을 어떤 순서로 채워야 될지에 대한 일련의 순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 되고 나야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게 문법이나 어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죠? 내가 예쁘게 순서를 맞춰놓은 이 단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ing가 붙어야 될지, to가 붙어야 될지, pp가 붙어야 될지, 그렇죠? 내가 지금 넣은 이 자리에 이 녀석이 그냥 형용사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ly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게 바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나중 문제죠. 이것보다 이걸 먼저 완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 책은 이걸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되면 이 다음 교재에서는 이걸 연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최소한 이걸 내가 진짜로 쓸 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문장들을 우리말로 바꿔놨을 때 우리말 가지고 넘버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시켜볼게요. 자신 있었다니까 민재야 봐봐. 자 민재 이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게 원래 우리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큰 일은 대개 작은 일들을 완수할 능력을 증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가 원래 문장이겠죠. 한국말이니까 이 정도 이해하죠, 그죠? 이게 우리말의 완전한 어순이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우리말 형태의 완전한 어순이 주어지거나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이미 시험 범위에서 봤기 때문에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떠올려야 되죠? 이 자리에 있었던 우리말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그 말을 내가 대입해서 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 쳐요. 그럼 자 1번으로 쓸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하지 마시고 한글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큰일은 이게 주어니까 하나밖에 없죠. 1번. 2번은요? 왜요? 대개가 뭐죠? 빈도부사죠. 맞아요. 동사 앞에 쓰는 거 잘하셨어요.
주어진다. 3번. 4번. 틀렸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잘하거든요. 여러분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뭘 거냐면요. 바로 우리말에서의 조사.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부분 점수 깎이고 하는 게 어법도 어법이지만 조사가 뭐냐면 우리말의 조사는 영어에서 거의 전치사랑 같은 거예요. 을, 에게, 와, 어디, 어디로, 뭐뭐에 대해서, 뭐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영어에서는 전치사가 담당을 하는데 자, 영어 단어는 우리말과 다른 게 우리말은 조사를 일일이 다 붙여야 되죠. 나, 는 붙여야 되겠죠. 근데 영어에서 나, 는 부담합니까? 아니죠. 나는 영어로 뭐예요? I죠. I라는 이 한 단어에 는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어있죠. 영어 단어는 우리말의 조사는 전부 다 개별적이지만 영어에서의 조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귀속은 뭐야? 원래 들어있는 거, 원래 들어있는 거 그리고 붙여 있는 게 있어요. 추가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속되는 경우만 알면 나머지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속되는 경우는 뭐냐? 첫 번째 어디요? 주어자리. 주어자리는 이미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은는 이 가가 붙어 있죠. 이건 우리가 따로 안 붙여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붙어 있죠. 목적어 앞에 그 목적어를 데려올 수 있는 동사고 그 동사의 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뭐, 을, 에게, 맞죠?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에도 따로 조사를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것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텐드가 뭐예요? 참석하다 맞죠?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 나는 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썼어요. 자, 이거 틀렸죠? 자, 이거 왜 틀렸어요? 자, 왜 틀렸어요? 이 자리는 attended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attended가 타동사라고요? 그 말인 즉슨 attend 자체의 뜻이 뭐가 들어있다? 어디에 참석하다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사를 또 썼죠. 어디에 이러면 중국이 땡인 거예요. 땡이에요.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에는 이미 조사가 붙어 있다고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목적어에도 을, 에게 등이 귀속되어 있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해온 단어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속하다가 뭐예요? 빌롱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빌롱 볼래요? 여러분 아마 근데 영어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알 거예요. 빌롱 하면 항상 뒤에 뭐 나와요? 잘 알고 있네요. 나온다는 건 빌롱 뜻이 뭐뭐에 속하다는 뜻이에요? 속하다는 뜻이에요? 맞아. 빌롱은 그냥 속하다밖에 안 돼요. 얘는 자동사라고 해요. 조사가 안 붙어 있어요. 조사가 안 붙은 거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뒤에 명사를 쓰게 될 때 이 명사는 이 빌롱이라는 단어 동사 자체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붙인 조사인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붙여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목적어일 때는 안 붙이지만 목적어가 아닌 녀석이 올라 그러면 인위적으로 전치사인 조사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격 보어나 주격 보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얘네 다 붙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콜이 뜻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I call you 상준이라고 써볼게요. 그 뜻이 뭐야? 너를 상준이라고 부른다죠. 여기 이미 라고란 말을 제가 따로 쓰지 않지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목적격 보어에도 동사의 뜻에 따라서 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다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말한 게 끝이야.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것만 조사가 귀속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든 명사 뒤에 붙는 을을 함께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반항하여 뭐뭐에 맞서 뭐뭐에 찬성하여 뭐뭐와 일치하지 않는 뭐뭐에 반대하여 전부 우리가 따로 써야 되는 조사인 거예요. 그걸 다 누가 담당한다? 전치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냐 없냐가
서술형 만점 아닌 것을 상당히 좌지우지하죠.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걸 연습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말 가지고 넘버링하는 게 정말 연습이 많이 돼요. 왜냐? 우리말에 붙어있는 거 앞에 있는 봐봐 그러면 주어진다죠. 자, 주어진다는 준다가 아니라 주어진다네요. 그러면 민준아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맞죠? 수동은요 무조건 조사가 없어져요. 수동은 무조건 뒤에 조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은 무조건 동사에 붙어있던 이게 다 사라져요. 날아가요.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못 쓴다는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조사가 인제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럼 얘는 주어진다는 말은요 절대로 뭐뭐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란 단어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란 people밖에 없죠. 세상에 사람들에게란 단어 없잖아요. 그럼 따로란 얘기야. 그러니까 4번은 누가 돼야 돼? 에게가 4번인 거예요. 이게 바로 조사는 거죠. 여기서 누가 담당할 거예요? to가 담당하겠네요. given to 되는 거 여기서 나와요. 5번 뭡니까? 5번 뭐예요? 작은 뜻을 왜요? 네? 어? 사람들. 맞아요? 확실해? 네. 갑자기 멀리 가시길래. 사람들이 5번. 그 다음은요? 응? 저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끝낼 거예요. 작은 중요한 네, 맞아요. 그 다음은요? 작은 일들. 그쵸, 왠지 관성이 없죠? 이거 되게 좋아한다, 작은 일. 자꾸 저로 가고 싶어. 갔다가 내가 네 하면 다시 갔다가 다시 네. 능력을이 7번인데요. 그러면 이쯤 되면 8번은 뭐예요? 또 작은 일 할 거야? 완수하리예요. 8번은요? 작은 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보이죠? 우리말과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뉘어요. 크게 세 부분 나뉘거나 네 부분 나뉘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해드릴게요. 문장의 형식이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1형식부터 3형식까지의 문장은요. 뭐 있습니까? 1형식이 뭐예요? 주어는 뭐뭐다. 그렇죠? 2형식은 주어는 어떻게 되게 보인다. 또는 뭐뭐이다. 이런 거죠. 3형식은 주어는 뭐뭐를 한다. 3형식이 영어에서 제일 많은 문장을 차지하죠. 1형식부터 3형식까지는요. 우리말이 있어요. 뭐뭐, 은, 는, 이, 가 하겠죠. 그리고 뭐라라 나오겠죠. 그리고 맨 끝에 동사로 끝나니까 다가 붙어 있겠죠. 우리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영작을 할 때 뭐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은는 이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은 이 앞에 있는 단어를 먼저 1번으로 쓰겠죠. 근데 이 1번을 한 번에 다 쓸지 쪼갤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조사가 원래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여기 민준이가 한 건 큰 길은 뭐 한 단어 우리가 봐도 다 빅딩 뭐 이 정도니까 하나를 붙였잖아. 근데 만약에 보세요. 주어가 이게 아니라 작은 일들을 완수할 능력을 증명한 사람들이었다면 이건 주어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걸 한 번 했습니까? 영어로? 그러면 big things, accomplish, ability, prove, people. 와 이렇게 하면 영어 진짜 쉽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우리말과 완전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95% 맞아요. 그래서 은근히가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를 역순을 매겨가는 거예요. 2번, 3번 그대로 가면 됩니다. 맨 앞에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주어라면 결국 주어의 맨 끝에는 작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나면 주어가 끝이 났죠. 어디로 갑니까? 주어는 뭐 써야 돼요? 동사 써야 되잖아 영어에서. 맨 뒤로 가요. 맨 뒤로 가시 없이 잘라내야 돼요. 동사가 그냥 현재형도 있고 수동태도 있을 수도 있고 조동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조동사가 붙고 수동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의미를 쪼개내야 돼요. 역시. 그럼 뭐 4번, 5번 이렇게 쪼개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이게 다예요. 이게 보통의 모든 영어 문장이 거의 다예요. 거의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돼요. 은근히가 잡아서 거꾸로 가고 맨 뒤에 가서 거꾸로 오시면 돼요.
이 다 보세요. 이것도 보실래요? 미래는 자신들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번 끝났죠. 이건 하나니까 맨 뒤로 가서 2다. 2번 동사죠. 그리고 것은 어디까지 가야겠다. 사람들의 것이다. 것이다가 토스 빌롱투로 돼 있네요. 빌롱투라서 뭐뭐에 속하다니까 그게 뭐뭐에 속한다라는 건 뭐뭐의 것이다랑 같은 말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빌롱투의 의미가 해당할 거고 이 의가 아마 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빌롱이 되는 거니까 그냥 묶어서 볼게요. 빌롱투라고 2번, 3번, 4번 그리고 의가 보이네요. 자, 여러분 의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의라는 전치사 조사가 영어에서 제일 많아요. 오브가 제일 많은 거 많이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영어로 쓸 때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첫 번째, 그대로 써도 되죠. 대신 어떻게 하면 돼? 어포스피 s를 쓰거나 이 자체가 대명사라면 소유격을 쓰면 되죠. my, his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쓰면 똑같아. 근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뭐예요? 오브가 있을 때, 그렇죠? 오브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거꾸로 가는 거 아실 거야, 그렇죠? 이걸 주어진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써야겠죠. 그럼 지금 이 경우는 의가 있는데 뭐가 보여요? 오브가 보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뒤집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뭘 써야 돼? 아름다움을 쓰는 거예요. 자, 얘들아 내가 이 의를 조사를 따로 쓸까 안 쓸까? 이건 안 쓸 거야. 왠 줄 알아? 빌리브 뜻이 뭐예요? 뭐뭐를 믿다죠. 빌리브는 타동사라서 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따로 안 쓰고 묶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의 다음, 마지막 자신들의 꿈도 또 의가 보이네요. 남은 거 볼까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소유격이니까 그대로 묶어서 가겠죠. 이렇게 가요. 그럼 어쨌든 어때요? 1번에서 맨패스 오잖아요. 맞죠? 자, 이제 아닌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제가 안 쓴 4, 5 형식이에요. 일단 4형식부터 봐요. 4형식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이 4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소위 수요동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수요동사란 말이 어렵다면 주다동사라고 기억해도 괜찮아요. 왜? 다 주다거든. 만들어주다, 사주다, 골라주다 다 이런 거잖아요. 주다고 얘가 뭐예요? 뭐뭐에게죠. 그리고 이 자리가 뭐예요? 뭐뭐를이죠. 그럼 봐봐. 우리 말로 할 때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자연스럽네. 얘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건 주어진 단어에 따라 달라져요. 사형식인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자리를 1번으로 쓰고 이 자리를 2번으로 쓰면 주어 동사는 똑같고 얘가 2번이 먼저 오고 1번이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뭘 써야 됩니까? 이 사이에다 조사를 써야 돼요. 이 사이에 전사를 써야 되죠. 어떤 거? 42나 40나 5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셋 중에 뭐 쓸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셋 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얘들아 몇 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동사니까 몇 형식이니? 3형식이죠. 그럼 얘는 얘랑 어순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 동사인데 전치사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원래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전치사가 없으면 순서가 달라져요. 이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 지금 보면 에게를 먼저 쓰게 돼 있죠. 에게를 먼저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봐. 나는 그녀에게 더 길게 써볼게.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조깅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공원에 오던 길에 꺾은 장미 한 송이를 줬다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쓴 동사가 뭐예요? 주다 썼죠. 그럼 사형식 동사를 지금 쓴 거란 말이야. 이 경우 좀 보세요. 어떻게 하나 봐. 자, 일단 제가 뭐 찾아냈어요? 은은이가 찾아냈죠.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그는 1번이죠. 일단 더 붙일 수는 없잖아요. 힌데 어떻게? 그 더 맨 쓸게 1번. 앉아있던 쓰겠죠. sitting하고 쓰겠죠. 이거 2번. 자, 여러분 sit이 뭐뭐에 앉다예요? 앉다예요.
안 따요. 그렇죠. shit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이걸 되게 잘 알아야 돼, 사실. 그러면 이 조사는 따로 써야 돼, 안 써도 돼? 써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온 쓸 거 아니야, 그렇지? 3번 써. 요거 4번 썼지. 주어 완성. 자, 갈게 뒤로. 동사는 봐야 되니까. 어디 줬다 써? 동사는 아니지? 데이브스 끝났지? 동사 5번이야.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냐?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아까처럼 동사부터 밀고 오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에게를 먼저 써야 되는 거야. 에게. 그럼 에게 어디 있지? 여기 있지? 그럼 에게 뿌리부터 찾아서 거꾸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6번이 더 워맨이 되는 거죠. 6번. 다시 7번. 조깅이니까 그냥 7번. 자, 그럼 됐지? 마지막 을을 붙은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장미 한 송이 8번. 자, 꺾은 거는요. 주어진 단어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뭐 꺾여진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들어가서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그가라는 주어가 따로 존재해서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뭐 이제 8번 쓰고 9번을 뭘 써야 되겠습니까? 위치나 대 같은 걸 쓰게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가 뜻이 있어 없어? 없어. 뒤에 말을 니은자로 바꿔주는 역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이 머릿속에 돼 있어야 이 자리에는 의미는 없지만 관계대명사를 9번으로 써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썼어요. 그럼 10번 뭐예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어를 써내야겠죠. 얘가 10번이에요. 주어니까 다시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10번이에요. 그러면 얘의 동사가 뭐가 됐어요? 꺾다가 된 거죠. 그럼 얘가 11번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뭐의 길에 이게 on the way가 될 거고 12번, 요거 13번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뭐뭐에 또 자르고 13번, 요거 14. 지금 어순이 달라졌죠? 은는 썼는데 끝에서 쭉 오지 않았고 동사까지만 쓴 다음에 에게 붙은 거에서 다시 앞으로 오고 나머지 을을 붙은 거에서 다시 거꾸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지울게요. 사형식은 뭐뭐 은는 이가 붙었고 이 자리에 뭐뭐에게가 있을 거고 이 자리에 뭐뭐를 있을 거고 이거 뭐뭐 주라는 말이 있을 거면 여기 1번 요거 2번 요거 건너뛰고 에게로 가서 3번 을을 하고 4번 이렇게 간다. 이해갔지? 1, 2, 3, 4로 가는 거예요. 직제. 마지막 5형식. 5형식은 4형식이랑 똑같아. 4형식이랑 똑같아. 자, 마지막 5형식 얘기해볼게요. 5형식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어 다음 동사 다음 목적어 다음 목적어 보호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는, 이가 뭐뭐다 하고 이 자리에 뭐 붙어요? 뭐뭐, 를, 에게, 심지어 이 가로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주어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볼래요 여러분? I saw him dancing.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춤추는 걸 본다. 어색하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가 춤추는 걸 본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주어가 아닌데 주어처럼 해석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5형식은 앞에 있는 얘가 주어 동사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이 대상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의 관계가 해석상 해보면 걔가 춤을 추는 거니까 주어 동사의 관계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도 당연히 그가 춤을 추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Anyway, 지금 이런 말이 다 붙은 거죠. 이 속에는. 그러면 지금 쓴 것처럼 보세요. 다시 지우면 나는 어젯밤 TV에서 방영된 그 다큐멘터리가 매우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영작을 할게요. 나누니까 1번 갔죠? 그 다음 동사로 가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동사라고 했죠. 내가 이 동사를 보는 순간 몇 형식이 진행이 되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think는 뜻이 생각하다. 뭐뭐를 생각하다, 뭐뭐에 대해 생각하다,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도 가능하죠. 그 뒤에 있는 문장의 이 품사들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2번이네?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쓰려고 봤더니 뭐뭐라고 붙었어. 뭐뭐라고란 말이 붙는 건 목적격 보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5형식이 주어 다음 동사 다음 목적격 보호를 쓰지 않잖아요. 목적어를 쓰잖아요. 목적어는 을을 이 다가 붙는다니까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방영된 4번.
자, 에서라는 건 TV란 말은 있어도 TV에서란 말은 없죠. 에서 역시 조사로 떼내야 되죠. 온 TV가 되겠죠. 요거 5번, 요거 6번. 어젯밤을 레슨 하시니까 그대로 붙여서 7번. 그럼 이제 맨 끝으로 가서 쓰는 거예요. 자, 뭐뭐라고란 말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귀속된 거예요. 왜요? think가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나 뭐만 쓰면 돼? 교육적인 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자리에 이 단어를 educationally라고 쓸지 educational이라고 쓸지 이게 바로 어순의 이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테일하게 맞춰야 되는 문법 어법적인 얘기죠. 말해볼래? 뭐 써야 돼요? 형용사 써야 돼요? 부사 써야 돼요? 그치, 형용사 써야 되죠. 왜냐면 목적어 보호 자리니까. 그리고 끝났네. 매우까지 같이 가야겠네요. 매우 very educational 해서 총 8분이 되겠죠. 오케이?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급해지면 글씨가 너무 엉망이 되는데 미안해요.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속도가 보통 급히하는 편이라 그래도 이해는 가고 있나요 혹시? 자, 얘도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형식 역시 오형식은 어떻게 쓴다? 뭐뭐은 미가가 붙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뭐뭐 을도 되고 를도 되고 이도 되고 가도 되고 애게도 되고 애게도 여기까지 붙고요. 그 다음 이 자리에 뭐가 오냐? 목적어 보호 자리에 뭐뭐라고 뭐뭐로 뭐뭐 할 것을 뭐뭐 하도록 뭐뭐 하게 되게 다양한 조사가 붙어요. 되게 이건 동사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콜 같은 경우는 뭐뭐라고 부르할 거고 임명하다면 뭐뭐로 임명하다 할 거고 명령하다면 뭐뭐 할 것을 명령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역시 명령하다면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고 뭐뭐 하게를 만들다 정도가 되겠죠. 뭐뭐 하게 만들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단어가 오고 마지막에 뭐뭐 다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틀이 보인다. 이런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시작 1번, 동사 2번, 그리고 멈춰야 돼. 어디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야. 요거 2번, 바로 을리가로 가서 거꾸로 3번. 마지막 요거 붙여서 요거 4번. 어때요? 똑같죠? 1, 3, 4, 2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4, 5 형식은 이게 똑같아요. 여기 중요한 것보다 귀속되어 있는 조사 그리고 필요한 조사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과 전체의 어순을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얘기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서 그래서 이 책은 애초에 사실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말 어순으로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편의를 맞춰놓으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닌 것 같은 실력을 채워가는 느낌이 생길 거라 제가 교재를 여러분 다시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바빠서 있다 보면 또 부장님이 주문을 해서 책이 와버리고 하니까 제가 손댈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꼭 손을 대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눠져야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정확히 똑같이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 뭐 하실 거냐면 지금 한 대로 할 거예요. 1번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조동사죠. 2번 여기 단어가 붙어 있어도 그거 보지 마세요. 붙어 있으니까 개꾸라고 쓰지 마시고요. 이거 안 붙어 있다 생각하시고 써보십시오. 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의심하다겠죠. 의심하다 3번. 그 다음에 의심하다가 지금 뭘로 쓰였습니까? 자, 이거 쓰였죠. 뭐뭐를 의심하다니까 바로 조사는 붙어 있고요. 의가 있네요. 의 있습니다. 그럼 찾아요. 소유격인지 5분지. 5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뭘 잘라야 돼? 같이 잘라 4번. 의가 5번. 물건 6번이죠. 이렇게 하면 문장 완성. 아, 여기도 있었군요. 다시 제가 뒷문장 있는지 못 봤어요. 시작해요. 당신은 할 필요가 있다. 2번. 의심하다 3번. 그리고 그냥 했어도 되네. 바보 똥꼬야. 4번, 5번, 6번. 그리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 주어 동사가 설명하는 건 물건의 가치죠. 아,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7번이 뭐가 돼요? 관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다시 주어가 될 거예요. 주어. 그리고 얻다가 10번 다시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11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넘버링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선택 쪽으로 드릴게요. 앞으로 과제 해오실 때요. 내가 보기엔 사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이고 굳이 못하러 숫자를 붙여 너무 쉬운데 싶은 건 하세요 그냥. 근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은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넘버링을 해보셔요. 그럼 저는 넘버링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넘버링이 저랑 매번 할 때마다 일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거의 완전한 점수를 받을 준비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지금 잠깐 손 들어볼래요? 그러면 나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할 사람 안 해도 됩니다. 자율적으로 맞아요. 필요한 것만.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최고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썼어요. 7시 5분이야. 제가 15분 쉬는 시간 줬는데 그치? 제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지났으니까 드릴게요. 뭐가 없어 나머지. 뭐라고? 아니 나머지. 시간이 늘 부족해요. 자기 차라리 여러분을 2시간 반때 만났으니까 좋지 않았을까. 20분 작업했었겠구나. 영작은 바로 답을 올려드릴게요. 일단 선택점을 먼저 하고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보기 힘든 사람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Solar System. 안 들어요. 어휴, 상준아, 정신 차려. 저는 그냥 쭉 부를게요. The solar system to which planets like Earth and Mars belong, was formed approximately 4.5 billion years ago. 720번 In China, where silence is valued, you find the Chinese proverb, "Loud thunder brings little rain." 721번 South Africa is like a giant zoo, where elephants, lions, and even penguins wander freely. 722번 In 1949, Andy Warhol moved to New York, where he started working as a commercial artist. 723번 We planned our purchase for the last day of the sale, when the prices would be really low. 724번 The last time I went to Santorini was in September, when the weather was really beautiful. 넘어가도 되나요? 안 돼요? 네. 어디 있나요 지금? 721번. 네. 721번에 프리얼리 웬더를 만드는 거예요. 플레이워도 돼요. 네, 됩니다. 여러분 부사의 위치는요 빈도 부사처럼 위치가 되게 유연하지 않은 고정된 친구들이 있고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보통 뒤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빈도 부사처럼 고정된 건 거기 안 쓰면 틀려요. 근데 맨 뒤에 주로 쓰인다거나 앞에 주로 쓰인다 이런 것들은 그
그거 어디 써도요.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하실 때 보통 선생님이 학생한테 우호적이면 점수를 많이 주시고 애가 평소에 좀 안 좋게 찍혔다 그러면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채점을 매깁니다. 고등학교 와서도 지금처럼 예쁜 모습으로 공부하시면 틀린 것도 맞다고 해주실 건 아니에요. 그럼 잡혀가죠. 철컹철컹. 알았어. 이렇게 좋아요. 다음 725번 When the well is dry, we know the worth of the water. 726번 We do not know the value of the health until we lose it. 727번 True friendship comes when the silence between two people is comfortable. 728번 While we stop to think, we often miss our opportunity. 729번 Happiness acts and multiplies as we divide it with others. 730번 It has been about 50 years since our school was founded. 731번 Love is only a word until you meet someone who gives it meaning. 732번 You can't really know other people until you walk a mile in their shoes. 733번 The possibilities are numerous once we decide to act. 잘하는군요, 여러분. 잘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아빠보다 조금 못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허세인가? 난 허세가 좀 있어서 시연님 허세가 좀 있어요? 현님 표정이 약간 허세가 있는 표정. 약간 멋있어요. 학교에서 막 애를 때리고 그러지 않죠? 그래요. 그래요. 많이 때리지 마세요. always 하지 마시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다음 과제는 734번부터 752번까지. 한 장 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752번까지입니다. 해보시고요. 이게 어제 수업도 다 해결할 걸 못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새로운 워크북 과제, 워크북 과제 안 찍어놓다. 설명하다 보니까 유형종 결자는 답만 맞히고 풀이를 못하고요. 어법도 우리가 나갈 때 조동사 가정법 그리고 특수 구문을 나갈 건데 이렇게 할 얘기가 좀 되게 많아요. 이걸 채 못 나가서 결국 어법급 과제는 못 나갔어요.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시간이 어제만큼 사실 부족해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하게도 다음 시간 클리닉에는요 오늘 배운 진도 이 부분과 지난 시간에 요약된 시제 일치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 했다고 하시니까 한 번은 볼게요. 시연이 네. 안 볼게요. 네? 네? 지금 보기 싫으신 되게 절망적이요. 저는 1등급 만들어줘. 은영사 가정법 이거 아닌데? 왜 못 찾지? 어디가 쓴 조동사 가정
자, 앞에는요, 뭐 이해하고 할 것이 없어요. 조동사 파트는요, 여기 쓰인 대로 형태랑 의미를 알면 풀고 모르면 그냥 못 풀어요.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매우 지루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를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가면서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당연히 다 보시면 뭐뭐 할 수 있다 맞죠? 뭐뭐 할 수 있다 맞아요. can 동사 원형이 맞고, 자, be capable도 뭐뭐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근데 당연히 오브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동명사를 쓰게 되겠죠. 이 단순한 얘기가 고1 때는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자, 두 번째, will, would만 봐도 이거 뭐뭐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예정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 또는 조동사 뭐 상당 어구들이잖아요. 이 중에 자, 이거 뭐냐면요, should예요, 여러분. should. 우리가 should, 우리가 그냥 뭐뭐 해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는 should가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디에서 특히 미래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여요. 뭐야, 밑에 있네요. 요거 빼고 다시 그냥 정정할게요. 밑에 거 지금 얘기한 거고요. 여기는 shall로 이렇게. shall은 shall we dance란 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shall은요, will과 차이점이 둘 다 뭐뭐 할 것이다인데, 만약에 내가 you will 이라고 하면 나의 추측성,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뭐뭐 할 것 같아가 되는 거고요. shall을 쓰게 되면 너 뭐뭐 할 거긴 한데 나의 추측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들어갈 때 shall을 쓰는데 이 말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뭐뭐 할 것이다 된다는 거. 그대로 가면 have to, should 이거 뭐뭐 해야 한다, must 알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뭐 있죠 우리? 이거 시작하는 거. 그렇죠, ought to 있죠. 자, ought to 뭐뭐 해야 한다 맞고,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don't ought to 아니죠. ought not to라고 하죠. 부정 만들 땐 ought not to 한다는 거. 메이 마이트는 당연히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할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인 거고요. 자, 그다음 must. 위에서는 should랑 묶어서 강조 의무였지만 밑에 뭐 있습니까? 우리 must가 다른 거. 뭐뭐? 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 당연히 있고요. must를 넣어서 해야 한다 해석했는데 어색하면 이거 넣으면 되는 거죠. He must be a liar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여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자, 레이나 캔이 1인칭 I와 붙여서 의문을 되면 뭐뭐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아는 얘기. 상대방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고. 자, let's shall이랑 봐도 이거 뭐예요? 뭐뭐 하자라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을 청유하고, 이런 게 이제 수능 문제에서 만약 대입화학에서 21, 22, 24 나오면 당연히 주제문이 될 거고요. 이거랑 유사한 표현은 why don't we 동사 원형 쓰죠. 우리 역시 뭐뭐 하자라는 뜻. why don't we. 자, need to, need to. 자, 중요한 거 나왔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나왔어요. 뜻은 당연히 알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need는 뒤에 투부정사를 썼고 이 need는 뒤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혹시 차이 말해줄 사람? 위에 있는 need와 밑에 있는 need는 엄연히 다릅니다. 의미는 같지만 혹시 위에 있는 need는 뭘까요? 제가 이거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가 need to 부정사일 때 부정문은 어떻게 씁니까? don't, doesn't, didn't 쓰고 need to를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우리 부정문을 쓸 때 don't, doesn't, didn't는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쓰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이 need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그럼 의문도 do you need라고 하겠죠. 그런데 밑에 있는 친구는요, 이 뒤에 to가 없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이 자체가 맞는 거거든요.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 때 don't need 분리하면 땡기는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부정문 만들까요? need not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문을 만들 때 동사 앞에 not을 붙이는 경우는 어떤 동사일 때입니까? 비동사일 때와 또 여러분 can의 부정문이 뭐예요? cannot 뒤에 동사 붙잖아요. will not. 무슨 동사예요? 그렇지, 조동사예요. 여기 not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을 취하는 이 친구는 무려 조동사예요. 니들은 조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어요. 어법 문제 단골이에요. 매우 잘 나와요. 근데 대충 봐봐. 이런 친구 잘 몰랐죠? 그래서 허를 찌른다고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몰랐으면 이제 기억하는 거야. 아, 니들 to일 수 있고 do가 올 수도 있구나. 그런데 to가 왔다는 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문이 don't, doesn't, didn't가 되는 거고 need 뒤에 원형이 왔다는 건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그냥 not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얘들아 조동사야. 그럼 앞에 주어가 he야? need에 s 붙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수일치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조동사 can's 안 하잖아요, 우리. 그쵸?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needs 없습니다. needs 동사 원형 그런 거 없어요. 다음이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좋아요. 고마워요. 말해줘서. 그 다음 don't need to도 여기 있죠. 이거 일반 동사로 쓰이는 거죠. 자, 이제 말해줘요. 하나 더 조동사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복습. need, not, 동사. 오케이. 자, would like to는 want to의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이죠. 뭐뭐 하고 싶다. 제가 아까 저걸 켰던가요? 아, 켰어요. 켰어요? 시간 가요? 네. 다행이다. 다음, 상대방의 권유하는 표현 있죠. 너 뭐뭐 하는 게 낫다. 자, 첫 번째. 그렇지, 땡큐를 했고요. 자, 이 헤드라고 과거형 아닌 거 다 아시죠? 헤드별 나왔다고 뒤에 과거 완료하고 PP 쓰면 절대 안 되죠. 동사 원형 쓰는 거. 헤드를 go home. 너 집에 가는 게 낫겠어. 다음 두 번째는요. would there. would there. 뭐뭐 하는 게 낫겠다. would there.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역시 뒤에 동사 원형. 그리고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메인 마이트에다가 as를 붙이고 동사를 쓰면 역시 뭐뭐 하는 것이 낫다는 표현이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30번은 간혹 나오는 서술형 대비예요. 뭐뭐 하니 차라리 죽고 어떻게 쓰냐면 나는 노예가 되니 차라리 죽고 말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또 흑인이 했던 말인데 그 문장을 먼저 써보자면 I would rather die. 나 차라리 죽을 거야. 아까 would rather 한 적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나 죽고 싶어. 뭐 하는 것보다 대를 씁니다. 선생님 앞에 비교급이 없는데 써요? 써요. 얘를 써요. 그리고 뒤에다가 be a slave라고 쓸게요. 그래서 뭐라고 쓴 겁니까? 나 뭐가 되니? 노예가 되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옮겨 쓸게요. 어떻게 썼어? would rather 동사 2 그리고 than 동사 1이 오는 거죠. 이 동사 두 개는 당연히 무슨 관계? 병렬 관계인 거예요. 둘 다 원형입니다. V1 미안해요. 여기 해석이 맞섰어야 되는데 미안. 다시 바꿀게요. 뒤에가 V2입니다. 뒤에 V2 하는 것보다 차라리 V1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RA 3인방 중학교 때도 이제 처방형 남은 시험에 나오거나 한번 나왔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단골입니다. 얘는 고3 때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문법이 아니라 매우 어법적인 문제예요. 뭔 말이야? 맥락에 따라 정답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해 세우는 거 뭐예요? 말해주세요. 그게 헷갈려요. 그럼 봐봐. 이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의미 그대로. 사용되다니까 수동태로 be use를 쓰겠죠. 당연한 얘기겠지.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해. 우리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준동사가 뭐예요?
투부정사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거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된다 하나, 뭐뭐 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두 개 겹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좀 깨지죠. 왜냐하면 use의 원래 의미가 좀 사라지게 돼요. 어떻게 쓰지 이제? 이걸 알면 이거 나오죠. be used를 쓰고 to를 썼는데 이 to가요. 이 to가요. 이 자체가 그냥 익숙하다예요. 그러면 뭐뭐 하는 것에라는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얘가 하는 거거든요. 조사라고 말했으니까 뭐란 소리야?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네요. 아까 be capable of처럼 뭐 써야 돼요?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얘도 겁나 단계. 얘는 이 자체로 여기 문법 문제가 나와요. 원형 쓸래 안 쓸래? 근데 이 두 문제는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되는 건지 익숙한 건지. 근데 얘는 해석하지 않고도 먼저 판별할 수 있는 게 있다. 자, 주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뭔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어떤 주어일까요? 물건, 그렇죠. 즉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생물 주어가 잘 나와요. 무생물 주어. 컴퓨터는 우리의 삶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동차는 먼 곳을 가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무언가에 익숙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물건이 익숙할 수는 없죠. 사고를 못 하는데. 얘는 당연히 주어가 뭐야? 생물이에요. 그렇죠? 생물만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보통 그럴 수 있죠. 뭐 인공지능이거나. 그래서 생물 주어일 때는 보통 정답은 비스트 ing로 가는 거고 무생물 주어는 이렇게 갈 거예요. 먼저 선을 그어놓고 해석을 해보시면 거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과거의 규칙이 있을 거야. 지금은 안 하고 그때만 했던 거 어떻게 씁니까? 이제 비동사가 빠지죠? used to만 붙고 동사 원형이 오죠. 뭐뭐 하고 냈다. 내려가 34번 처음 볼 겁니다. 이거 이제 맞추시면 편의점 5,000원 상품권 드릴게요. 아시는 분? last a shoot 동사 원형. 얘는 뜻이 제가 예문 하나 적어볼게요. I hit myself last I hit myself lest the policeman should find me. 나는 숨었다. 그 경찰관이 나를 찾을까봐 찾지 못하도록이에요. lest they should 동사 원형은요 A가 도의하지 못하도록이라고 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할까봐. 레스트 자체가 접속사예요. 되게 고어입니다. 고어. 현재 많이 쓰이지 않는. 저 요럴 때만 붙여서 써요. 이건 보통 학교에서 아예 안 나오고요. 연공여고에 만약 가시게 되면 볼 겁니다. 연공여고 1학년 하면 문법을 되게 심화시켜서 수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고 시험에서도 반드시 보게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뭐냐면 다 과거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조동사도 물론 그 자체가 과거형이 있지만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때는 그랬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조동사 뒤에 어떤 형태를 쓰는 거예요? 조동사랑 원형을 쓸 때 have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조동사 must는 안 되고 should를 쓴 다음 뒤에다가 have pp 형태를 쓰면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담으니까 원형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뭐뭐 했어야만 했다는 뜻. 즉 실제로 어땠다는 얘기? 실제로 안 했다라는 얘기.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해서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죠. 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 반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을 때 생기는 건 should not have pp가 되겠죠. 실제로 했다는 얘기고 한 것을 후회하는 거죠. 실제로 했다. 다음 must는 뭐예요? 일단 must have pp는
말해줘요. 알면. 오케이. 자, must는 얘랑 같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지만 must에 pp가 붙으면 이 뜻 말고 아까 하나 더 뭐 있었지? must의 다른 뜻. 맞아. 그거를 과거형으로 쓸게요. 그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을 할 때 쓰는 게 must have pp죠. 뭐뭐 했었음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너 그때 거기 갔음에 틀림없어? 다음 38번. 자, 캔낫이 있는데요. 캔낫은 밑에 원형을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원형부터 해볼까요? 일단 캔낫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 수 없다 말고 무슨 뜻이 있더라? 뭐뭐 일리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must의 반대말이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 뭐뭐 일리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강한 부정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게 cannot 동사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have pp를 썼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cannot have pp는 어디까지 가야겠니? 야, 뭐뭐 했을 리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을 나타낸다. 그 다음 may, might, 뭐뭐 일지 모른다니까 과거형 뭐로 갈 거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역시 과거에 대한 추측이 있죠? 텁지, 맞아. 에어컨이 텁는데 이래. 난 계속 또 모르니까? 자기가 더 시원한가? 비슷해. 자, can, could pp 하면 뭐뭐 할 수도 있었다예요.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이 말 때문에 느낌 어때요? 야, 나도 그때 거기 그거 할 수 있었어. 그럼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죠. 실제로 안 한 거예요. 실제로 안 했는데 가능성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허세라고 할 수 있죠. 야, 나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안 한 거지. 내려갈게요.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미래 PP 뭐겠습니까? 뭐뭐 할 필요가 있었다겠죠. 근데 안 했다는 얘기겠죠. 뭐뭐 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안 한 거예요. 미래 PP는 당연히 부정이니까 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그걸 한 거죠. 다음 친구는 다시 대평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제가 대평 오래 했기 때문에 대평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서술형인데요. 원래는 얘로 쓰여 있었는데 얘로 바꿔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거 우리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오말 써볼게. 그 캔낫하고 시작하는 거. 캔낫? 헬? 그래요? 그거예요. 캔낫, 헬프. 이때 헬프가 여기다 뜻이 돕다가 아니에요. 그럼 돕지 않다가 아니라 어쩔 도리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서 어쩔 도리가 없다가 되거든요. 뒤에다가 ing를 붙이죠. 희한하게도. 원래 help는 뒤에 원형이나 to를 쓴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캔낫과 더불어서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얘 바꿔내면 어떻게 씁니까? 똑같이 캔낫 쓰고 help를 쓰는데 이 뒤에 but을 쓰는 순간 얘기들 이 but은요 하지만이 아니에요. but은 품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접속사, 두 번째 접속 부사, 그리고 세 번째가 전치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노래 중에 nobody, nobody but you 이거 있죠? 그 뭔 뜻이에요? 아무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but you 하지만 너야가 아니라 너 말고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벗은 except랑 같아요. 뭐뭐 외랑 뜻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친구가 되게 특이한 전치사인 게 왜냐? 뒤에 무려 동사 원형을 쓰고 있네? 웃겨 죽겠어, 건방 중에. 걔는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런데 웃긴 거. 마지막 거는 이 의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죠.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 하는 것 외에는 그럼 똑같이 가죠. 그럼 또 제가 벗을 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 건방진 녀석이 무려 뒤에 토부정사를 쓰고 난리네. 그러니까 벗이 참 그지 같은 전치사예요. 여기 3인방을 학교 시험에서 만약 특정 해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걸 이거나 이거로 바꿔서 변형 영작하게 나온답니다. 자, 캔나스 했었고 우드 아까 있었는데 이 우드는요 뭐뭐 할 것이다의 과거형 말고도 뭐 있습니까? 아까 used 동사 원형처럼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죠. 얘도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그래서 why don't you는 뭐예요?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다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권할 때 쓰는 거고. 자, 마지막 거는 여기 아래에서 배우게 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들어가는 거죠.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을 텐데. 얘 역시 실제로는 안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안 했다. 자까지 알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무조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조동사 했고요. 자, 내려가면 이제 가정법을 하는데 이것도 다 제가 알고 있는 거라 어제과는 코너까지만 하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딱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대전에 좀 빨리 걸러주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법은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정을 한다고 다 가정법은 아니죠. 예를 들면 야 내일 비 안 오면 우리 소풍 가자. 제가 가정하긴 했지만 이걸 영어에서 가정법이라고 안 한다? 말해주세요. 지훈아 왜? 네? 제가 지금 한 건 영어에서 가정법이라고 안 해요. 내일 비 안 오면 우리 소풍 가자. 왜 이건 가정법이라고 안 할까요? 가정했잖아요. 너무 그거 일상적인 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일상적인 거 반복되는 그런 거. 어째 일상 비슷한 말이긴 한데 약간 다른데 약간 다른. 어? 아니 약간 과거나 미래. 자 그럼 내가 다 이 반대 문장 하나 말해볼게.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 그럼 내가 다른 문장 하나 줄게. 야 내일 지구 멸망하면 나 너랑 있을래. 자 이건 가정법이래요. 왜? 둘 다 내일 얘기했는데? 차이 뭐예요? 내일 비 안 오면 소풍 가자. 내일 지구 멸망하면 너랑 있을래. 거대한 크기. 뭐? 가능성. 뭐라고요?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내일 비 안 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가정법이라고 안 해요. 이런 그냥 조건문이라고 하고 직설법이라고 해요. 영어에서 말하는 가정법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막 운석 떨어지거나 지구 멸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또는 내가 너라면 같은 거 말도 안 되죠. 내가 나비라면 말도 안 되죠. 이런 거나 야 내가 어제 거기 안 갔으면 그럼 내가 어제 거기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갔는데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 이상?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 그렇죠? 타임머신이 생기면 아마 영어에서 가정법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 과거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못 가죠. 그렇게 과거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죠. 첫 번째, if 가정법 과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요 과거를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름이 과거예요? 현재 그 조건문과 직설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표현 안에 들어가는 동사를 과거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왜 과거로 써요? 현재로 쓰면 조건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if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를요 과거를 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재를 써버리면 조건문, 현실에 가능한 표현이 돼버리기 때문에 차이를 두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써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비동사를 쓴다면 야! 너 잠깐 멈춰봐. 나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너만큼은 내가 확실히 잡아버릴 거야. 너 절대 was 안 돼. 무조건 were 써. 우리 알고 있어. 그치? 자 이렇게 나오고 이제 다시 주절 나오죠? 다시 당연히 주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조건이고 이게 이제 어떤 가정되는 상황이고
뒷부분이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역시 앞에 있는 것과 뭐 할 거냐면 시제를 일치시킬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은요 학교 시험 문제 뭐다? 무조건 시제일치예요. 두 절 사이에 시간 짝짓기 문제입니다.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그러면 앞에 과거니까 뒤에도 내가 뭐뭐 할 건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쓸 때 위를 쓰면 안 돼요. 과거니까 최소한 맞춰주는 거예요. 우드라고 과거형 있잖아요. 캔 대신에 could 쓰는 거예요. may 대신에 might 써주는 거예요. should는 과거형도 should니까 should를 써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나 또는 실제 영어에서는 거의 이게 전부입니다. 얘는 거의 안 쓰여요.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을 썼죠. 자 그러고 나면 당연히 뒤에 동사는 원형을 써야겠죠. 조동사 뒤니까. 자 이렇게 쓰고 나면 if 조건문처럼 보이는데 동사를 과거형을 썼거나 were 써놓고 뒤에다가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을 썼다? 그럼 이걸 보거나 듣는 사람은 아 얘 지금 가정법 말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일어나게끔 얘기하는구나. 해석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만약 뭐뭐 했다면이 아니죠. 그냥 만약 뭐뭐 라면으로 가요. 맛있겠다. 뭐뭐 할 텐데. 해석이 뭐예요? 현재예요. 그럼 해석이 왜 현재예요? 왜?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현재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과거형 썼다고요? 현재형을 써버리면 조건문이 된다니까요. 그럼 보거나 듣는 사람이 구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과거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언제 쓸까요? 과거를 얘기하고 싶겠죠. 과거 얘기하고 싶은데 과거 쓰면 현재 돼버리잖아요. 이걸 써요. 형태는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를 쓰는데 동사를 과거 완료니까 had pp 형태를 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어를 쓸 거예요. 자 제가 뭘 했어요? 가정법 문제는 무조건 시제일치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내가 과거 완료 썼잖아요. 그럼 뒤에도 아까 과거니까 과거 썼지. 이것도 과거 완료니까 뒤에다가 과거 완료를 맞출 건데 자 맞춰보자. 조동사를 쓸 건데 얘들아 조동사가 과거 완료형이 있어 없어? 없지. 조동사는 현재는 과거밖에 없어. 그러면 적어도 어쨌든 현재하고 과거 중에 써야 된다면 뭘 써야 돼? 과거를 써야겠지.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을 쓸게. 내가 이걸 생략할 거야.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안 써도 돼. 한 번 쓰고 뒤엔 쓰지 마. 땡땡이 그냥. 오케이. 그러면 과거는 맞췄어. 근데 여기다가 조동사니까 그냥 원형 쓰고 말면 문제가 생겨. 과거는 맞췄는데 뭘 안 맞췄어? 완료라는 걸 안 맞춰놨어. 이것까지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여기다 헤드 PP 쓰려니까 젠장 걸리는 거야. 야 나 조동사인데 너 어디 건방지게 헤드야? 미안해. 그러면 야 네가 와볼래? 이 새끼가 이게 원형이야? 안 돼. 다행이야. 누가 있어? 헤브가 있지. 이 자식이 와. 야 어쩔래? 아니야. 헤브가 오면서 PP를 써주면 현재 완료는 동사 원형꼴로 시작하지만 과거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조동사 have PP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완료 시제까지 맞춰주게 되는 거죠. 가정법은 짝짓기 문제입니다. 외워야 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쓰면 해석이 이제 뭐라고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뭐였다면 했을 텐이라고요. 해석 뭘로 한다고요? 과거로 한다고요. 왜요? 가정법 과거는요. 과거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왜 현재를 현재로 안 쓰고 과거를 과거로 안 썼는지 이해하셨죠? 현재를 쓰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문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선택으로 과거를 쓰니까 하나씩 밀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 얘기들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까지 못 나갔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만 여러분 외워오셔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뭐야? 원빈? 왜 원빈이? 정동원? 자, 강동원이에요. 정동원? 정동원이 세상. 야 아니 얼굴을 그냥 무시하는 거 이름만 비슷한 게 정동원 트로트 좋아하는. 아니요.
이혼 정렬자를 지금 맞춰주길 바라요 혹시. 다음 시간에 맞춰도 돼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정렬자는 숙제 없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있어. 혹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오늘 과제예요. 영자 752 어퍼컷은 없어요. 프린트만 외우시고 구문 분석 2페이지까지 구조 분석하는 거고 이용 정결자는 171번까지 풀어오시고 단어는 23, 24 외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바꿨죠. 아니야. 일단 24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빠는 외우셨기 때문에 유서 연락 드리면 안 돼요. 고생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다시 혈 동생을 만볼게. 치우스럽구나. 안녕, 잘 가.
설마 마스크가 조용히 됐어요?